자, 드디어 200호를 시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가 지금 더블캡인데요. 더블캡 셰시 하고가 달린 모델이죠. 구형 모델이래요. 18년형 모델인데 전 사실 전이 옛날에 이제 택배기사를 했었는데 딱 이런 차를 타면 딱 느껴지는 게 바퀴가 제 엉덩이에 있지 않고 앞쪽에 있는 거.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전할 때도 보닛이 있어서 약간 생소한 느낌?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유럽에서는 다 이런 형식의 차량이 나오고 있고요. 네. 가장 좋은 점은 무엇보다도 안전이죠. 네. 앞에 일정 엔진룸을 둠으로써 일정 속도가 있으면서 이제 충돌 만약에 상황이 발생을 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운전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옆에서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기역학적 관점에서 공기의 흐름이 이 캡 오버보다 캡 오버보다 이제 공기의 흐름상 더 유연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도 덜 받고 바람의 저항이 덜 받는다라는 거는 이제 연비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라는 거하고 직결이 됩니다. 확실히 저런 1톤 트럭 같은 경우에는 40% 오프셋 충돌 테스트 하면 다 낙제점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40% 오프셋은 가볍게 통과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유럽에서 이미 테스트를 다 완료를 하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미 저희가 1978년부터 이 차량이 탄생한 이후부터 계속 진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뭐 신뢰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그것도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운전할 때 아무래도 이쪽 뒤쪽에 있다 보면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 느낌인데 얘는 엉덩이가 이제 휠베이스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조금 더 승용차 느낌도 받고 앞바퀴 충격도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오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장거리 운전할 때 일반적인 캡오버 차보다 더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셰시 모델이 지금 8단 변속기가 달려있는데 6단 수동도 따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원하시는 고객이 있다면 저희가 주문을 해서 공급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 기본적으로는 8단 자동 변속기를 미리 주문할 때 6단 수동을 사고 싶다. 기본 사양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 저는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세미보닛 타입 할 때마다 느끼는 게 확실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승차감이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앞바퀴가 앞쪽에 배치되면서 휠베이스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차가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리베로도 있었고 이런 세미보닛 타입이 있긴 있었는데 도태된 이유가 휠베이스가 너무 길어서 우리나라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놈뚜렁길을 못 가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좀 많이 안 쓰긴 해요. 1톤 트럭급에서는. 그게 뭐 사실이고요. 그런데 뭐 최근에 도로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또 그 타겟 차가 사실 1톤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1.5에서 3.5톤? 그 정도 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봉고 좀 큰 모델이랑 마이티가 3.5톤까지 있으니까 딱 그 정도 급 겨냥한 것 같아요. 얘는 약간 마이티가 아무래도 이런 골목길 이런 모델이면 얘는 좀 중장거리에 조금 더 특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래도 휠베이스도 길고 좀 편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독립평가 시스템이고요. 소형 이제 경영 트럭에 이제 적용한 걸로는 이제 최초여서 저희 유럽에서. 얘가 지금 에어서스가 들어간 모델이잖아요. 후축에 에어서스 펜션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에어서스가 들어가면 어떤 점에서 이제 장점이 있는 건가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짐의 종류에 따라서 에어 서스펜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충격에 민감한 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일단 이점이 있고요. 지금 그럼 얘가 저희가 느낄 때도 승차감이 조금 더 좋겠네요. 리프 스프링 일반 모델보다. 확실히. 지금 확실히 뒤가 비어있는데 좀 통통 튀는 느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높낮이 조절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짐을 상한 차 할 때 높낮이 조절을 하면서 그 현장에 맞게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 번째 장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승차감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선택 옵션입니다. 이게 또 그 유로 6D 업계 동종업계 최초? 그렇습니다. 2차급에서 2차급에서는 저희가 유로 6 스텝 D를 최초로 스텝 D. 이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강제인데 먼저 난 거죠?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시작됐고 항상 유럽이 선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엔진이 사실 벤급으로 봤을 때는 다른 차들은 지금 2.3L, 2.5L인데 얘는 지금 3.0L 엔진 얹었다는 거예요. 4기통.
그거에서 오는 이점이 있을까요? 막 출력이 막 그렇게 막 차이가 나진 않던데. 배기량을 늘리지 않는 이유도 이 차급에서는 3리터 엔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요. 되게 오래전부터 거의 한 2.9리터급 이 정도 써왔더라고요. 예, 처음부터. 이 차급에서는 그 정도의 배기량이면 가장 큰 효율이 난다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차량도 생산하고 설계하고. 그러면 좀 진동이 심할 것 같은 느낌인데 별로 타보니까 진동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가 지금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갔잖아요. 설명을 보니까 지금 6단 수동보다 더 내구성에 되게 집중을 해가지고 내구성도 좋고 유지 비용도 되게 작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연비 측면에서는 다단화를 통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프로그램화 하면서 이제 수동으로 변속하면서 받을 수 있는 충격이나 오사용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인터넌스 주기도 더 늘어나고 신뢰성도 더 높아지고 그거 데이터로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 변속기 모델보다 뭐라 해야 될까? 평균 교환 주기? 평균 뭐 고장나는 주기? 이런 게 8단 변속기가 긴 거죠? 예,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수동 변속기가 더 내구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기계적으로 잘하는 사람, 기계처럼 잘하는 운전자분이 계시면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화된 이제 자동 변속기가 수명 측면에서는 더 긴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이렇게 좀 중량을 많이 싣는 차들은 아무래도 허용 토크가 수동 변속기가 더 높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좀 내구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또 오작동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오남용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그 단수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현실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시간에 뭐 쫓기거나 아니면 차가 마음에 안 들거나 힘을 못 쓰는 것 같다거나 그러면 과도하게 단수를 이제 변속기를 조작한다거나 하는 클러치를 과정에서 제대로 못 붙인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들이 많이 있죠. 프레젠테이션 보니까 유지 비용에서 10% 정도 절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보통 상용차들은 차값보다 유지 비용에 더 민감하잖아요. 여기 이 차가 배기량도 더 높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절감이 된다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 절감의 비교 대상은 이제 2018년형 차량이고요. 2018년형 대비 그 2020년형이 이제 최대 1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그 아마 발표를 하셨을 거예요. 발표자께서. 저희가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2020년형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새롭게 이제 도입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은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2018년형은 이제 유압식이거든요. 유압 펌프도 있고 이제 유압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2020년형은 이제 전동식입니다.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그래서 그러면 원래는 CT 모드가 없었는데 2020년형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제 그 시스템을 다 걷어내면서 무게 이런 것들도 다 무게적인 측면에서 감량 같은 것도 다 이루어지고 근데 감량은 트럭에서는 연비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그런 아이템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0년형에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스마트 알터네이터 배터리가 이제 계속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데 완충인 상태일 경우에는 알터네이터가 계속 가동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알터네이터를 차단하면서 세이브하는 연료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10%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 이따 세워놓고 얘기하면 되겠다. 이 뒤로 세우면 돼요? 회전방향이 되게 안 크네. 별로 안 크네요. 이거 혹시 시트는 20년형하고 18년형하고 똑같아요? 왠지 더 부드러운 거예요. 세팅을 다르게 해놔서. 이게 그 몸무게를 맞춰갖고 세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앞에 몸무게가 있구나. 그 키로수가 보면은 자, 이번에 2020년형 싱글캡 뒤에 3인 좌석이 빠진 모델로 갈아탔습니다.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 모델을 타다가 이 차를 타니까 약간 더 통 튀는 느낌이에요. 뒤에가 지금 둘 다 지금 공차 상태에서 탔는데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조금 더 부드럽네요. 그리고 지금 확 달라진 게 이 스티어링 시스템이 원래 유압식에서 지금 전동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CT 모드를 켜놓으니까 되게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안에서 운전할 때 뭐 70%의 뭐 노력을 좀 덜 들인다고 해요. 근데 약간 그 이제 홍보 자료에서 봤던 여기에 가죽 스티어링 휠, 그건 지금 선택사양인가 보네요. 얘는 지금 우레탄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택배 기사를 하다 보면 운전대를 진짜 많이 돌려요. 골목 이런 데서도 많이 돌리고 유턴 데서도 많이 돌리다 보니까 이런 우레탄 운전대 들고 다니면 좀 힘도 들고, 저도 사실 지금 굳은 살이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생기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CT 모드를 켜놓으니까 확실히 좀 가벼워진 게 있네요. 그냥 평소에도 켜놔도 되겠는데? 약간 고속에서는 아무래도 CT 모드를 꺼야 좀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텔레스코픽 기능이 들어갔어요. 이전 모델은 틸트가 안 됐구나. 틸트가 안 되는데 얘는 들어가가지고 약간 그런 소비자 불만사항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이 4기통 3.0L 터보 모델인데요. 사실 출력 수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출력 수치는 지금 180마력, 최대 토크는 430Nm니까 환산하면 43.8kgm 출력이 나오죠. 여기에 지금 8단 자동 변속기 맞물려 있는데 차가 굉장히 커서 좀 느릴 것 같았는데 최대 토크가 지금 1500rpm부터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저속에서 이런 주행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8단 변속기가 되게 다단화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변속 충격도 이렇게 심하지 않고, 변속을 뭐 언제 했다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면 느끼지 않을 만큼 굉장히 승용차 같은 느낌 주고 있어요. 이런 시트 포지션도 마찬가지고 약간 장거리 운전할 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인천 방향이 왼쪽이군요. 네네. 펌프수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어휴, 오, 잘 나가네. 약간 변속을 이제 끝까지 안 해주고 한 3200rpm에서 해주는데, 이게 또 수동 모드가 있거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동에서는 끝까지 써주네요. rpm. 저는 이런 사용차를 되게 좋아하는 게 시트 포지션이 높고 유리창이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시야가 확실히 좋아요. 근데 이거를 동승자도 느끼더라고요. 특히 이런 큰 차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폭이 2m가 넘는데 이렇게 일렬로 3명이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어깨 서로 마주칠 일 없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람 3명 이렇게 타고 놀러 다닐 때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3.5톤급 트럭들이. 이 차가 지금 2020년 들어가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타성 이탈 경보장치 들어갔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한번 써볼게요. 오, 경보장치가 이렇게 뜨네. 이게 설정 속도가 최고가 89km인가 봐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지금 트럭이라고 뭐 일반 차와 다른 점은 거의 없습니다. 뭐 앞차와의 간격도 여기서 조절해 줄 수 있고, 속도도 조절해 줄 수 있고. 그런데 속도가 지금 90km에서 리미트가 되네요. 우리나라 법규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거 크루즈 컨트롤 아니라 그냥 엑셀 밟을 때도 지금 90km에서 제한되게 다 설정되어 있군요. 근데 아까 보니까 차선 이탈 경보장치를 이렇게 딱 약간 깜빡이 안 켜고 이탈 하듯이 나가면 경고만 해주는. 이거 보면 속도가 줄고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쓰네요. 약간 1세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보다 좀 더 나은, 거의 한 최근 세대 수준에 가까운 그런 부드러운 이런 가감속을 해주네. 사실 이게 지금 르노 마스터에도 없고 현대 솔라티에도 없는 굉장히 이 차만의 특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이들링 때도 사실 4기통 3000cc 디젤 엔진 치고는 굉장히 부드럽네요. 조용하기도 하고. 마스터랑 이런 차들이랑 좀 다른 게, 걔네들은 이제 유니보디 해시 써주고 있는데 얘는 지금 프레임 바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도로 잔진동이 조금 더 있네요. 그런 차들에 비해서. 확실히 이런 건 조금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시속 몇 킬로지? 80km? 네. 80까지 한번 밟아볼게요. 오, 순간 토크가 상당히 세요. 최대 토크가 1500부터 3000rpm까지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디젤 엔진 치고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최대 토크가 나와줘서 조속 가속은 괜찮네요. 근데 막 그렇게 막 미친 듯 신나게 빠르다 이런 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딱 적당한 수준으로 나와주네요. 이게 토크가 세다 보니까 짐을 실었을 때도 제대로 된 그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파워 모드, 에코 모드가 있거든요.
카보 모드를 하시면 예. 훨씬 부드럽거든요. 훨씬 더 저단을 더 물고 네. 이런 식이고, 에코 모드는 이제 약간 공차 중량이나 이런 순항 항속할 때 이제 높은 기어를 더 물어서 효율을 높이고 이런 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또 지금 3세대로 바뀌면서 데시벨, 실내 소음을 좀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벤 모델이 4데시벨을 줄였고 이 셰시 모델이 3데시벨을 줄였는데, 일반적인 트럭보다는 이런 바람 소리, 이런 노면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바람 소리도 조금 더 조용하네요. 이게 또 승차감을 좀 더 제가 이제 좀 더 좋게 느끼는 이유가, 차는 사실 좀 더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에어 서스펜션, 공합식 서스펜션이 달린 운전석에 이런 충격 흡수 장치가 있어서 차는 흔들리는데 운전자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런 점은 이런 프레임 자체로서 내구성도 확보해 주지만 승차감에서는 이런 걸로 이제 보완을 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전반적으로 좀 장거리 운전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탔던 에어 서스펜션보다 조금 더 뒤가 튀긴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트럭보다는 조금 덜 튀게 느껴져요. 그런 걸 이제 엿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앞바퀴가 앞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무게 배분이, 캡오버 타입은 앞바퀴에 무게가 다 실리고 뒤쪽은 텅텅 비게 되는데, 얘는 그래도 캡이 뒤로 빠지면서 뒤쪽에 무게가 좀 더 실리잖아요. 그래서 공차 중량일 때도 조금 덜 튑니다. 확실히 이런 점은 이제 공차 중량일 때도 승차감을 좀 좋게 느낄 수 있는 점이네요. 이렇게 급가속일 때도 변속 충격이 거의 없어요.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네. 이 정도면 괜찮지, 트럭이.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약간 질환 좋은 길에서는 이런 프레임 방식의 단점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이런 푸들푸들 터는 느낌. 아무래도 프레임과 이런 캡 사이에 마운트래. 이런 부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시가 충격을 받으면서 터덜터덜 털거든요. 그런 충격은 좀 어쩔 수 없네요. 이런 거 이제 좀 더 승용에 가까운 마스터랑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얘가 이제 프레임 셰시를 써주면서 좋은 점이, 이렇게 광범위한 이런 활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유니바디는 이렇게 막 늘리고 이렇게 줄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물론 마스터도 굉장히 넓게 폭이 넓지만 얘에 비해서는 좁거든요. 얘는 지금 벤 모델 같은 경우는 7.5m까지 늘어나고, 이런 총 중량도 3.8톤에서 7.2톤까지 굉장히 넓어요. 그런 점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좀 더 다재다능하게 쓸 수 있는 이런 프레임 바디를 써줬다는 점을 엿볼 수 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타본 200호. 네, 200호 택배기사로서 타봤는데요. 일단 뭐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상용차에 이런 기능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기능들, 뭐 이런 것들로 트럭계 에코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근데 가장 큰 장점은 활용성인 것 같아요. 이 차가 지금 셰시캡 모델을 따로 내놓고 있고, 그 범위가 3.8톤에서 무려 7.2톤까지 되잖아요. 7.2톤이면 뒤에 캠핑카를 가득 실어도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활용성이 높죠. 큰 짐도 실을 수 있고. 벤 모델이 6,300만원에서 7,500만원대고요. 이런 셰시캡 모델이 5,500만원에서 6,140만원입니다. 이게 사실 마이티가 지금 4,000만원대에서 시작하고, 르노 마스터가 좀 작은 모델, S 모델 벤이 2,990만원이거든요. 2대 굴리겠다, 이런 소리 나올 정도죠. 금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상용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차는 활용성이 높고 첨단 전자장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사실 상용차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거든요. 내가 정말 편안하게 중장거리를 타면서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로드 테스트 신동빈, 윤지수 기자가 200호 데일리를 타봤고요. 다음에는 지금 저기 서 있는 저 캠핑카를 시승을 요청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콘텐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드 테스트 윤지수, 신동빈 기자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